반갑습니다. 붓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적당히 하지 그랬습니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제가 빵 웃었는데요. 그 표정 그리고 막 지저분한 머리 스타일, 이걸 보면서 저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발악의 종착역이 다가오니까 이제 막 내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중이떠중이 조작 선동질이 극에 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어준이요. 거의 뭐 똥알가리가 열려서는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말들을 했는데 역시 거짓 선동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김어준이가요, 계엄 당시에 한동훈에 대한 사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제보받았다 라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방위에 가서 현안 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 화면을 딱 보면서 저기 나와가지고 참 이화영도 나와서 헛소리 짓거리더니 국회를 희화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이가 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이제 본인도 체포 대상이었다라는 것으로 뭐 참고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눈도 좀 떨리고요. 약간 뭐 어눌어눌하면서 뭔가 머리에 안테나 꽂고 지령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부터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 안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 였다. 그거를 제보로 받았다. 하나,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 둘, 조국, 양정철, 김어준 등이 체포돼 호송되는 부대를 습격해 구출하는 시중을 하다가 도주한다. 셋,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넷, 일정 시점 후에 군복을 발견하고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이거를 제보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어준이가 한동훈 대표의 사살은 북한의 소행으로 몰기 쉬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많이 아프다. 이거는 심하게 아프다. 이 체포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제 그 사회에서 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과 양정철, 김어준 구출 작전의 목적은 호송한 부대에 최대한 피해를 줘서 북한이 종북 세력을 구출하는 시도를 했다고 발표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정리를 해보면요. 조국이랑 양정철이랑 김어준이랑 종북 세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귀하게 여기는 종북 세력.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한국에 꽂아놓은 고정 간첩이 요 3명이다 라고 실토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국, 양정철, 김어준의 사살 여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그 외 미군 몇 명이 사살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해서 사용한다 라는 제보 내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명태균의 여론 조작이 아니라 거의 창작을 했었죠. 전화기 한번 들지 않고 여론 조작을 해댔던 부분. 이거를 이제 보고서를 올리고 이제 그 선거에 영향을 꽤나 줬는데요. 이거는 뭐 창작을 넘어서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는 국내에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가짜뉴스를 이렇게 국회를 통해서 송출한다라고 봐야 되고, 국회가 김어준과 손잡고 반국가 세력임을 자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황당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 본인도 알고 있겠죠. 제보 출처의 일부를 밝히자면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이건 막 교란을 시키려고 하고 물타기 하려는 것 같은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현재 190개 국가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는 국가를 우방국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한민국의 우방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사관이 있는 나라가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몽골, 캄보디아가 있는데요. 이 김어준과 연결이 되어서 이런 것을 제보할 나라는 이 아시아 계통 중에서는 중국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빠져야 되는 거고, 유럽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러시아, 스웨덴, 폴란드, 체코, 여기서 좀 우방국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이 같이 손잡고 북한과 연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 세계인들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정말 이거를 이야기를 한다라는 게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 김어준이 언급한 제보와 관련돼서 의원실에서도 여러 제보가 접수됐다 이러면서 이제 김어준의 제보에 힘을 실어다 줬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했냐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본인도 들었을 때 좀 황당하겠죠. 이 정도 갑자기 이렇게 훅 선을 넘는 건 감당 불감당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요. 이 김병주가요, 일부 제보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는 이 사실관계 확인했다라는 게 이제 김어준을 체포하는 그 상황, 계엄군이 출동했던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고, 또 다른 제보에 대해서 지금 이 김어준이 오늘 이야기한 체포죠, 암살죠, 그거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긴급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확인되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게 거짓말 제조기다 불리는 김어준을 과방위에 불러 앉혀놓고 맘껏 짓거리게 한다라는 건 그냥 우리나라 자체가 완전 붉고 쓰레기 집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말 이 지금 상태에서 대한민국 몰락한다라고 해도 진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태블릿이다 라면서 JTBC가 선동을 하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유언비어들 마구마구 쏟아내면서 여론을 형성했던 것, 그때가 생각나는데요. 그때와 지금과 다른 건 뭐냐면,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방어하고 이 우파가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 좌파 진영의 이 질떨어지고, 그리고 잔인하고, 그리고 매우 교활한 이런 수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직결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 지켜내겠다라는 것. 정말 이 김어준 같은 껄뱅이를 국회까지 불러가지고 이런 말을 하게 한다라는 게 정말 이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두고 그 비상계엄의 그 고도의 통치행위다라고 하면서 우파 진영의 분들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있어서 수사 차원에서도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와 그다음에 해제까지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이 국내의 상황이 내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상 그 내란 행위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에 가깝게 지금 대한민국 전국을 흔들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차원에서라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면서 담화를 했었는데요. 이 저쪽 진영에서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극우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기 때문에 거기서 국민 담화하라 했으니까 국민 담화했다. 부정선거 의혹 수사하라니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수사했다. 이러면서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쉽게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도 아니 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그쪽에 그 미치광이 사람들 정말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이제 미쳐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막 이야기를 하고, 조국 같은 경우도 4월 22일 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음주 자제와 함께 극우 유튜브 시청 중단 등을 포함해가지고 10가지 요구사항을 적기도 했습니다. 이미지를 굉장히 이제 안 좋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불법적이고 이렇게 저질스러운 좌파 진영에서 이런 공격을 해올 때 지금 언론이 그래도 좀 언론 지형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밸런스가 다 무너진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자체가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작됐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것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회고록에 썼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음모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또는 유사하다라고 지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아니 민주당은요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이제 총선에 공천받은 사람들이 자 차렷 경례 하면 다 공손하게 경례하고 자 절 하면 절을 하고 이게 뭐 지랄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지랄 하는 거죠. 사실 정말 김어준이라는 작자가 어제 무당처럼 이런 정치 선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회가 그런 방송을 전 국민을 상대로 송출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정말 놀라울 뿐이죠.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이요. 이 김어준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제보에 관련돼서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이 국회에 나와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고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수사로 펼쳐내겠다. 그래 우방국에서 제보를 받았다라는 그 제보 내놓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김어준의 똥아가리에서 그냥 나오는 그 발언이다라고 보고 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김어준의 말처럼 거짓에 선동돼서 한동훈이 나를 사살하려고 해? 나를 잡아들이려고 해? 감히 나를 건드렸어? 야 윤석열 탄핵해! 고! 가자! 탈당해! 제명해! 이러고 한동훈이 지금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콧구멍 벌렁벌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생화학 테러에 관한 제보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 군이 테러 목적의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있다 없다를 국회에서 말하면 그거를 그대로 보고 있는 북한 방송에서는 있다 아니면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만 달라서 그렇지 이준석, 조국, 이재명, 김어준 이런 것들 뭐 하나같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냥 대가리에 안테나 꽂고 북한에 지령받는다 또는 중국에 지령받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세력들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국가 자체를 위협하고 있고 여기서 발언해서 뭐 미국의 사상자가 나와서 이러면 미국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2기가 이제 1월 20날에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은 정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요 이재명 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하고 대화 안 합니다. 그 문재인 때 say hello, bye 하는 거랑 똑같이 취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유심히 보고 있고 특히 부정선거에 대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잠식하고 있구나.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미국의 폭스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이 대통령에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은 중국의 아가리에 북한의 아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 트럼프도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년 되면요 상황 완벽히 틀려질 거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진영 싸움, 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환의 위기 속에서 지켜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을 좋아해서 윤석열을 사랑해서 윤석열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지켜낼 겁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